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4명이나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전 당대표의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김두관 전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지난번 공천에서 이재명 당이 되었어요. 사실상 민주당이 친이재명 당, 이재명 사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발표했던 어떤 그런 정책,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클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좌파 정당인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정책들은 상당히 우클릭, 우회전해서 우파 정당이 내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뭔지를 한번 제가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들 제목이 우클릭 이재명, 금투세, 금융투자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입장 선회. 기존에 민주당이 가졌던 입장에서 뭐 처리하거나 좀 수위를 낮추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어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 민생 경제와 재생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노동, 안보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같은데. 자,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200자 원고지 40장 분량의 방대한 양을 선언문에서 성장을 통한 민생 해결을 강조했다. 이거 우파 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좌파 정당이 답니다. 우파 정당은 성장이 우선이고 좌파 정당은 분배가 우선이잖아요. 성장을 통한 민생 해결을 강조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성장은 그동안 주로 우파 정당이 강조해 어진다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인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는 용어를 또 개발했네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의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를 통한 기술인재 양성, 에너지 고속도로,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건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출산과 양육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인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아주 우파 정당 당대표 출마 선언문 같습니다. 평화경제론, 기본사회론 등도 거듭 제시했는데 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도 군사충돌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평화를 보장해야 하고 경제가 살고 그래야 민생이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 기업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줘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등을 언급하면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 이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이재명 전 대표가 성장, 국익 외교, 실용적 아젠다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후위기, 저출산 대응 등 미래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게 엿보인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완고한 입장을 보여왔던 금투세, 종부세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여서 중도 확장을 하려는 것 같다. 좌파에서 우파 쪽으로 중도 확장을 하려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 대표 후보가 우클릭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경제 정책을 굉장히 신축적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어떤 출사표를 보고 아주 비판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 먹사니즘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면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대선 때부터 내세운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냈는데 에너지 통신 분야도 기본적인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2035년까지 주 4일제 근무를 약속한다.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걸 실행하려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 사설의 핵심은 돈입니다. 자, 기본 시리즈를 하려면 결국 적자 국채를 찍거나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정책들이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서 작은 어떤 정부의 기능을 약간 줄여가면서 아주 시장 친화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자 상태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생각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담배세, 담배가 예를 들면 2,000원 하다가 4,500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담배세가 급증했는데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솔직하게 이야기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질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지속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법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하는 게 어느 정당이냐?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 완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모두 민주당 반대로 제동이 걸렸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위험이 큰 노조법 개정에는 적극적이고 최근 AI 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소유가 급증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정작 민주당은 신규 원전 건설에는 길을 쓰고 반대하죠. 원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패장법 통과마저 막고 있다. 원전 이념에 아직까지 갇혀 있다. 또 실용적 외교와 평화를 강조하지만 안보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우리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잖아요. 타이완 해협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중국 가서도 쉐쉐, 러시아 가셔도 쉐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용적 외교와 평화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우클릭처럼 보이는 이런 정책은 결국은 뭐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